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 스크롤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들입니다. 오늘도 빡코딩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스위프트 UI에서 페이지네이션이죠, 무한 스크롤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강좌는 위와 같은 스폰서분들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당겨서 새로 고침 리프레시 컨트롤을 리스트에다 달았어요. 그쵸?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렸을 때, 스크롤 했을 때 페이지네이션 처리가 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구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랜덤 유저 단미 API 사이트 가면은 요거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직접 찾아보신 다음에 이렇게 스크롤이 될 때마다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땡겨오는 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잠깐 멈추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어떠신가요? 잘 구현이 되셨나요? 그럼 먼저 기존 프로젝트를 열어주시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랜덤 유저 단미로 가보도록 할게요. 랜덤 유저 단미 API 다큐멘테이션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게 되면 검색을 하세요. 페이지네이션이라고 검색하게 되면 딱 나오게 되는데요. 페이지네이션을 제공을 해줘요, 이쪽에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URL이죠. 베이스 URL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쿼리 스트링으로 페이지, 리절트 이렇게 넣게 되면, 그리고 시드라는 것도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무한 스크롤이 가능하도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번 제가 포스트맨을 열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포스트맨이라고 해서 이제 API 확인하는 툴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페이지를 나는 첫 번째 페이지라고 하고 리절트를 제가 3이라고 해볼게요. 시드를 호호호라고 하고 제가 샌드를 한번 보낼게요. 데이터가 3개가 들어왔을 거예요. 하나, 둘, 셋, 그쵸? 이렇게 3개가 왔는데 페이지를 2로 바꾸고 다시 하게 되면 이제 하나, 둘, 셋 데이터가 들어오긴 하는데 이제 그거 첫 번째 페이지에 다음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프로젝트를 열어주세요. 여기에서 그거를 쓸 거예요. 일단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게 베이스 URL이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지금 랜덤 유저 담에서 제공하는 건 다른 API죠. 주소가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알람파이어를 통해서 통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라우터를 따로 만들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쪽에다가 라우터라고 하나 팔게요. 여기서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 뉴 그룹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API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마우스 클릭 뉴 파일 해서 스위프트 파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랜덤 유저 라우터라고 하나 파일 만들게요. 이 랜덤 유저 라우터에는 라우터를 통해서 이제 URL 리퀘스트 컨버터블을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직접 해보시고 싶으신 분은 제 영상 잠깐 멈추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얼람파이어 깃으로 한번 가볼게요. 얼람파이어 깃에서 이제 라우터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지금 어드밴스 UCG 여기서 라우팅 리퀘스트 있거든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기술이 요겁니다. URL 리퀘스트 컨버터블을 이용해서 라우터를 따로 만드는 거죠. 그걸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임포트 알람파이어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저희가 봤던 베이스 URL을 여기다가 제가 넣어줄게요. 이 URL 전체 다 일단 복사를 해서요. 이거를 여기다가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let base URL 이렇게 넣고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를 베이스 URL로 저는 삼을 거예요. 그럼 일단은 URL 전체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주석을 해놓고 이 API까지만 베이스 URL로 하는 거죠, 제가. 그런 다음에 이놈으로 해서 랜덤 유저 라우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URL 리퀘스트 컨버터블 해줘요. 그래서 이놈 타입이기 때문에 이놈 타입의 케이스를 여러 개 두는 거예요. 아이폰 개발 뽀개기 제 영상을 혹시 알람파이어 관련 영상 보셨으면 아실 텐데 그때 기술이랑 같은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저는 이름을 그냥 get users라고 한번 해볼게요. get users get users라고 하고 지금 쿼리 스트링이 들어가는 게 페이지랑 리절트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시드는 제가 하드 코딩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에서 받는 거죠. 케이스에서 이놈 타입에서 페이지는 int라고 하겠다.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int를 0으로 넣겠습니다. 1로 넣을게요. 1로 넣고 그 다음에 리절트
요거는 int 자료형 int고, 요거도 이제 초기 값을 제가 넣을 건데 이거는 20 정도로 넣을게요. 그 다음에 베이스 URL 설정해 주고요. URL은 URL이다. 그래서 이제 스트링으로 URL을 만들 건데 그 URL이 지금 여기 상수 요 URL을 쓸 겁니다. 그래서 느낌표를 해주시고요.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알람파이어에서 라우터 부분 있죠. 이거를 그대로 제가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URL도 설정하고 그 HTTP 메소드도 이제 그 케이스를 나눠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케이스에 따라서 HTTP 메소드도 나누고, 그리고 엔드포인트도 변경을 하고, 그런 다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URL 리퀘스트를 만드는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거거든요. 일단 한번 쭉 같이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엔드포인트를 저희가 둘 수가 있는데, 포인트 스트링, 이 엔드포인트는 이제 만약에 스위치 뭐 지금 여기는 그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제 케이스 get users라는 타입이 들어오면은 그때 뭔가 이제 return 지금 엔드포인트가 요거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이렇게 뭐 뭔가를 이제 붙이는 거죠. 뭐 find user라든지 find라든지 뭐 follow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그냥 빈 값으로 둘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get user도 안 해도 되긴 하니까 그냥 디폴트로 둘까요? 혹시 여러분들 비교를 위해서 제가 디폴트도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디폴트는 말 그대로 이제 이러한 패턴이 아니면 이넘 타입이 즉 요거 자체가 이넘이잖아요. 그래서 랜덤 유저 라우터 이넘 타입이 get 유저가 아닐 때 기본으로 타는 게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엔드포인트는 일단 비워두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HTTP 메소드죠. 메소드 요거는 HTTP 메소드 요거도 이제 스위치문으로 셀프해서 이게 자기 자신을 뜻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타입이 만약에 get users라면 return get 방식으로 나는 하겠다 이렇게 써도 되죠. 디폴트도 그냥 return get으로 할게요. get으로 하고 여기도 이렇게 바꿔줄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파라미터를 넣게 되는 거예요. 그 쿼리 파라미터가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랑 리졸트 그리고 시드를 넣어주게 됩니다. 시드는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근데 시드는 그냥 하드 코딩 할게요. 왜냐면 이제 같은 시드가 들어가야 페이지네이션이 된다고 그 랜덤 유저 단미 API 이쪽 문서에서 그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하드 코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를 넣으면 되는데 이 파라미터스는 이제 보면은 딕셔너리 타입으로 넣으면 돼요. 스트링 any 파라미터스 자체가 딕셔너리거든요. 그래서 커맨드 해가지고 파라미터스 한번 들어가 주시면 이거 자체가 지금 딕셔너리예요. 그쵸? 스트링 any로 돼 있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스위치 셀프에서 만약에 그 들어온 애가 get users라면 근데 여기서 이걸 쓰게 되는 거죠. 그 enum 타입에서 들어온 애들을 데이터를 쓰려고 하면은 이렇게 앞에다가 let 해가지고 페이지 리저치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let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해주셔도 됩니다. 어떤 거를 쓰시는지 상관은 없어요. 저는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이런 식으로 저는 할게요. 페이지랑 let 해서 페이지 리저트. 그래서 이걸 통해서 파라미터를 리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파람스를 만든 다음에 파라미터스 딕셔너리죠. 그 다음에 리턴을 파람스를 해줄 거예요. 이 파람스에는 각각의 애들이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였죠? 페이지는 그 enum 타입에서 같이 들어온 페이지를 넣어주고, 그리고 파람스
리절트는 같이 enum 타입에서 넘어온 리절트를 넣어준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seed는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데 저는 뭐 dev 정의라고 이렇게 넣어볼까요? 정대리. 이거는 진짜 아무거나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넣으면 돼요. 디폴트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긴 해요. 그냥 여러분들 그 비교를 위해서 턴 파람스로 파라미터스 만들어서 이렇게 반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바로 as url 리퀘스트입니다. 펑션 as url 리퀘스트 나오죠. 그래서 이제 url을 받는 거예요. 이 url은 위에서 만든 일단 베이스 URL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어펜드를 해요. 뭐죠? 엔드 포인트를 어펜드를 하는 거예요. 그 엔드 포인트가 여기서 만들었던 엔드 포인트를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엔드 포인트 넣어주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를 인스턴스를 만들어요. 리퀘스트 URL 리퀘스트. 얘는 URL로 만들고, 지금 엔드 포인트까지 합쳐진 URL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메소드도 정해야 되는데, 이 메소드는 지금 위에서 설정된 자기 자신의 타입이니까요. 자기 자신의 타입으로 설정이 된 메소드를 그냥 넣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넣으시면 되는데, 보통 그 자기 자신이 만약에, 즉 자기 자신 요거는 계속 얘 자체가 인엄 타입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get users라는 타입이라면 엔드포인트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하나만 하게 되는데, 이 라우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엔드포인트가 있을 수 있고, 그 각각의 이제 메소드도 달라지는 액션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미리 확장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라우터를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케이스가 get users라고 하면은 안에 들어오는 그 값들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users라고 하면은 request try로 이제 리퀘스트 하는 거예요. url encoding.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를 인코딩 하는 거기 때문에 디폴트 인코드로 하시면 됩니다. 인코드를 하는데 처음에 들어오는 게 지금 다 준비가 된 리퀘스트를 넣어주는 거죠. 리퀘스트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준비가 됐던 파라미터를 넣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잘 완성이 될 거예요. 디폴트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바로 그냥 리턴 해볼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디폴트 그 자체가 그 실행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건데, 이건 그냥 일단 놔둘게요. 나중에 혹시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한번 진행을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 랜덤 라우터 유저 라우터를 호출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호출하는 거는 저희가 했던 뷰 모델 쪽에서 하면 됩니다. 뷰 모델 쪽에서 저희가 원래 기존에 패치 랜덤 유저스를 할 때 그냥 베이스 URL 스트링으로 넣었잖아요.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랜덤 유저 라우터에 get users로 하게 되는 겁니다. get users로 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 get users 자체에다가 초기 값을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초기 값을 저희가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값을 안 넣어도 되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fetch 랜덤 유저스 처음에 이제 호출할 때는 페이지랑 리절트 몇 개를 가져올지는 딱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둘 다 없애줄게요. 없애주고 호출하면 일단은 땡겨지긴 하겠죠. 일단은 한번 돌려볼까요? 돌려서 잘 호출이 되는지, 기존 게 잘 호출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땡겨지고 잘 기존 거랑 또 동일하게 잘 호출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저희가 기존에는 막 200개씩 이렇게 땡겼었잖아요. 근데 지금 딱 20개만 가져온 거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이쪽에 한번 로그 한번 볼까요? 로그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20개가 찍힌 걸 볼 수가 있어요. 받은 값이 20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라우터는 잘 잡아진 거거든요. 그 저희가 일단은 베이스 URL 쪽은 제가 일단 지울게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API를 저번에 받았을 때 랜덤 유저 리스폰스라는 거로 저희가 파싱을 했었잖아요. 그쵸? 여기를 쭉 보시게 되면 인포라는 게 있어요. 그 인포에 보시면 시드가 있고 리절트, 카운트, 페이지, 버전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우리는 페이지 요거를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사용할 거기 때문에 뷰 모델 쪽에서 요걸 따로 빼놔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에 뷰 모델 쪽에다가 랜덤 유저스 아래에다가 하나 더 퍼블리시드로 제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가 값이 설정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didset으로 프로퍼티 옵저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인포는 이거다. 일단은 페이지 인포 한번 가볼까요? 다시 요 인포 다시 가볼게요. 여기서 제가 디스크립션을 하나 넣을게요. 그래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포에다가 이제 커스텀 스트링 컨버터블 추가 프로토콜을 추가해 주고요. 여기다가 발 디스크립션은 이제 리턴 시드는 이거다 이렇게 시드 해주고 버전은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버전 혹시 모르니까 출력해 볼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실 리절트 카운트죠. 몇 개인지 이거랑 페이지 일단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뷰 모델로 가서 저희가 데이터를 땡겼을 때 받았을 때 패치 유저, 랜덤 유저스가 호출되면서 랜덤 유저스를 여기서 가져오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랜덤 유저 뿐만 아니라 페이지 인포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페이지 인포는 넣으면 되는데 저희가 리절츠만 이렇게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거할게요. 이걸 제거를 하고 received value 리절츠로 하고 value info 이런 식으로 제가 처리할게요. 그리고 count는 received value .results .count 이런 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런 해볼게요. 런 해보고 당기면 자 어떻죠? 그 페이지 인포까지 같이 들어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페이지 인포가 시드가 대부정들이고 버전이 1.3이고 리절트 카운터가 20이죠. 총 20개씩인 거죠. 그래서 페이지가 1번이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제가 이제 스크롤을 이렇게 쭉 내리면서 마지막에 닿았을 때 이 리스트가 마지막에 닿았을 때 다음 페이지를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호출하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를 호출하는 메소드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다음 페이지 호출하는 메소드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가 이거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file private 펑션에서 패치 more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일단은 제가 가드렛으로 언래핑을 한번 할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인포 자체가 지금 옵셔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인포 자체가 옵셔널이기 때문에 한번 언래핑을 해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커런트 페이지 정보 커런트 페이지는 페이지 인포의 페이지다. 만약에 얘가 값이 비어있으면 리턴을 하겠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프린트로 페이지 정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 현재 페이지는 일단 저희가 가져왔어요. 그쵸? 현재 페이지는 가져왔고 즉 저희가 다음 페이지를 호출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로 하면 되겠죠. 페이지 to load 우리가 로드해야 되는 페이지는 current 현재 페이지 더하기 1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호출하면 될 것 같아요. 호출하는 부분은 동일하게 요거를 그대로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알람파이어에서 이제 get users 다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저희는 리절트는 20개씩만 가져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만 값을 설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절트 부분은 일단 빼줍니다. 빼주고 페이지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 페이지는 현재 페이지에서 더하기 1 된 다음 페이지로 호출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값도 가져오고 페이지 인포도 설정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이걸 계속 값을 덮어쓰게 되면은 데이터가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에다가, 그쵸? 기존 데이터에다가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존 데이터에다가 기존 10개 있었으면 10개에다가 더하기 10을 하니까 20이 되고, 20개에서 또 더하기 10을 해서 30개가 되고, 그렇게 계속 API를 호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더 가져오는 거는 이제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제가 붙여볼게요. 이거를 어떻게 붙이냐면, 일단은 저희가 패치 모 자체를 호출하는데, 이 호출을 저희가 저번에 리프레시 액션 서브젝트로 했었잖아요. 이것처럼 똑같이 이제 퍼블리셔 그 패스스루 서브젝트를 만들어서 액션을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리프레시 액션 서브젝트가 아니라 이거는 패치 모어 서브젝트겠죠. 패치 모어 액션 서브젝트, 이거를 제가 호출하게 되면 그걸 받아서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패치 모어 액션 서브젝트를 싱크를 해서 이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부분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놔두고, 패치 랜덤 유저가 아니라 셀프 패치 모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액션이 들어왔을 때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더 땡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하려면은 얘가 바닥에 닿았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건 일단 컨텐트 뷰로 다시 가줄게요. 컨텐트 뷰로 가서 Alt 커맨드 엔터 눌러서 일단 닫아주고요. 요거는 기존에 주석됐던 거는 제가 이렇게 제거를 할게요. 제거를 하고 컨텐트 뷰에서 즉 저희가 마지막에 닿았다 요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랜덤 유저끼리 비교를 하면 돼요. 제가 랜덤 유저 다시 한번 가볼게요. 랜덤 유저 데이터 클래스 랜덤 유저 보게 되면 이제 아이디라는 게 있잖아요. 고유 아이디를 제가 넣었단 말이에요. 이 고유 아이디를 넣으면서 이 랜덤 유저랑 랜덤 유저끼리 비교를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애의 아이디랑 현재 나의 아이디가 같으면 리스트가 맨 마지막이다, 이런 거를 한번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코터블 프로토콜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한번 임플리먼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시키는 거죠. 준수하는 거죠. 이쪽에다가 달아도 되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이 아래쪽에다 이렇게 할게요. 익스텐션을 해서 익스텐션 랜덤 유저를 익스텐션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코터블이라는 프로토콜을 준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교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꼴을 하잖아요. 이꼴이다, 같다, 같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프로토콜 그 이름 명명할 때 able로 하거나 ing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코터블 한번 제가 들어가 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얘랑 같다, 그거를 이렇게 설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코터블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준수해야 되는 메소드가 있어요. 요건데 요걸 일단은 제가 구현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여기로 와서 비교를 위한, 그러니까 랜덤 유저끼리 비교하는 거죠. 비교를 위한 이코터블 프로토콜, 그래서 여기 빨간색 요걸 누릅니다. 누르면 이거를 설정해라 이렇게 뜨는 거예요. 지금 이제 LHS, RHS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랑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가 같다라는 기준을, 판단 기준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그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거죠. 리턴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리턴에서 첫 번째 그 랜덤 유저의 아이디랑, 그쵸? 아이디랑 두 번째 랜덤 유저의 아이디가 같다면 나는 랜덤 유저 객체가 서로 같다라고 나는 인정하겠다, 이걸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둘의 객체가 같은 거를 어떻게 판별할 건지를 여기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가 서로 같다고 하면은 그때 나는 얘랑 얘랑 같다고 인정할게. 이걸 지금 설정한 겁니다.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컨텐트 뷰를 일단 가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요게 이제 랜덤 유저 뷰 모델이 가지고 있는 랜덤 유저스에서 반복문 돌리면서 이렇게 지금 뷰를 그리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쵸? 랜덤 유저 로 뷰. 여기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셀프 랜덤 유저 뷰 모델의 랜덤 유저스, 그냥 총 내가 가지고 있는 총 랜덤 그 유저스의 마지막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라스트 엘리먼트 오브 컬렉션, 마지막 녀석이랑 지금 들어온 녀석이 랜덤 유저, 얘가 만약에 같다면 뭘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거를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랜덤 유저 로우 뷰가 그 생성이 될 때, 이건 라이프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게 언어피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나타날 때, 이거 자체가 뷰잖아요. 그래서 랜덤 유저 로우 뷰가 나타날 때 판단하는 거예요. 나타날 때 언어피어가 호출이 되는데, 그때 만약에 얘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에 있는 애랑 지금 현재 들어온 애랑 일치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프린터를 한번 찍어 볼게요. 마지막에 도달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마지막에 도달했다. 그리고 언어피어는 계속 뜰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해서 언어피어 됐다라고 해볼게요. 랜덤 유저 로우 뷰에 언어피어가 호출이 되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를 한번 찍어 볼게요. 지금 언어피어가 쭉 생성이 됐죠. 그쵸? 그러면서 이게 화면에 그려질 때 언어피어가 나타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언어피어가 나타나죠. 나타나는데 만약에 마지막에 도달되면 마지막에 도달이 된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API를 땡기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거를 저희는 그 패스 스루 서브젝트로 액션을 보낼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액션을 보내는 거죠. 그게 이제 랜덤 유저 뷰 모델이 가지고 있는 패치 모어 액션 서브젝트로 나는 샌드를 보내겠다. 그러면은 야 더 땡겨라 라고 보낸 거예요. 지금 더 땡겨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언어표까지 됐고 마지막에 도달되면 어떻죠? 지금 어떻죠? 마지막에 도달돼서 야 땡겨 그래가지고 패치 모어가 됐죠. 그러면서 페이지 두 번째를 호출을 한 겁니다. 지금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쭉 이렇게 스크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네이션이 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쭉 내려도 또 마지막에 도달해서 이렇게 가져온 거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리절트 카운트 부분만 제가 복사해서 필터에 넣어놓고, 자, 잘 보세요. 1, 2, 3이 일단은 페이지가 호출이 되긴 됐죠. 호출이 됐는데 제가 얘를 계속 당겨 볼게요. 이렇게 막 당겨 보다 보면은 버그가 생겨요. 얘가 지금 제가 자 보세요. 그쵸? 팔이 두 개가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로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두 번이나 그 이벤트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얘가 데이터를 로딩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데이터가 로딩을 안 하고 있을 때만 땡기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으로 이렇게 API를 호출해버리니까요. 중복되는 데이터가 쌓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 랜덤 유저 뷰 모델 쪽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랜덤 유저 뷰 모델 쪽에서 얘가 이제 로딩을 하고 있는지를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퍼블리시드로 발 is 로딩, 얘가 지금 로딩이 되고 있느냐. 그래서 자료형은 블루에서 일단 초기 값을 false로 일단 할게요. 그런 다음에 API를 땡길 때만 is 로딩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치 액션 서브젝트에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is 로딩이 아닐 때만, 지금
로딩 중이 아닐 경우에만 데이터를 더 땡기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패치 모 중일 때, 그러니까 데이터를 땡길 때는 데이터가 지금 땡기는 중입니다 라고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게 되는 거예요. 가드렛 하고 있으니까 이거 다음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elf is loading이 true다. 그래서 로딩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로딩이 시작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로딩이 다 완료가 됐죠. 그래서 데이터 스트림이 완료가 됐을 때 self is loading은 false입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패치 모어를 할 때만 요렇게 is loading을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다시 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를 막 당겨요. 막 당기면은 아까처럼 중복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쵸? 왜냐면 이제 데이터를 땡기고 있는 중에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 처리되는 거를 막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뭐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이거를 만약에 그 컴바인 연산자를 활용해서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페이지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구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거도 제가 지금 구현한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다른 로직을 짜실 수도 있는 거예요.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로딩 중이라는 상황을 저희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컨텐트 뷰 쪽에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로딩이 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바디 뷰였죠. 그래서 만약에 로딩 중이라면 데이터 로딩 중이라면 랜덤 유저 뷰 모델이 가지고 있는 is 로딩이 true라면 이때 이제 프로그레스 뷰를 보여주는 거예요. 프로그레스 뷰는 말 그대로 이제 동글동글 도는 그 뷰입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그레스 타일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프로그레스 뷰 스타일에서 스타일을 뭐 여러 가지 넣으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서큘러 프로그레스 뷰 스타일로 하나 만들게요. 틴트로 컬러를 제가 넣을 건데, 컬러 이닛 해서 컬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깔은 아래쪽에서 썼던 그 틴트 컬러를 그대로 쓸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땡기면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는 거 보이죠? 프로그레스 뷰가 조그맣게 보여요. 그쵸? 그럼 프로그레스 뷰를 조금 크게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제 스케일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이펙트로 크기를 좀 키워줄게요. 한 1.5배 정도? 한 1.7배 정도 띄워주고, 이제 앵커는 포인트는 제가 센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런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레스 뷰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여기서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조금 코드를 약간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이쪽 부분에 언어피어에서 보여주는 부분을 조금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여기를 헬퍼 메소드 쪽에서 by private 펑션에서 패치 모 데이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게 랜덤 유저잖아요. 그래서 랜덤 유저를 받고 호출하는 거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그대로 if문을 그대로 이제 일단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여기다 붙여놓고 이 랜덤 유저를 얘랑 비교하게끔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하게끔 하고, 패치모 데이터 됐죠?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프린트 빼고 패치모 데이터에서 랜덤 유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프로그레스 뷰 보여주는 부분은, 얘는 이제 프로그레스 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 빼도 될 것 같아요. 뭐 마이 프로그레스 뷰, 마이 바텀 프로그레스 뷰에서
뷰를 상속받고 body sum view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 붙여 넣은 다음에 my button progress view를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도 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해서 다시 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 당기면 요거도 되고 리프레시 컨트롤도 되고 아래쪽으로 데이터가 계속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무한 스크롤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위쪽으로 가게 되면 자, 이 스크롤 바 잘 보세요. 땡기면은 초기화가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위프트 UI에서 무한 스크롤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